뒤에 가운데를 절개해서 뒤로 전체를 당겨서 주름 수술한다. 설마 이런 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술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흉이 생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안면거상의 범위 내에서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원민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수술을 하거나 꾸준한 관리로 나이보다 어려 보일 수는 있지만 목처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년의 연예인들을 보면 나이에 비해서 목도 팽팽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어떤 관리나 수술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나이테라고 불리는 목주름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주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처짐 때문에 생기는 세로주름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안면과 마찬가지로 목주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처짐이 생기거든요. 또 다른 이제 목주름엔 가로주름이 있거든요. 이런 가로주름은 선천적이에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원래 있던 주름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로주름이 있는 피부 밑에는 지방층이 없어요. 그게 어떤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세로주름은 처짐이 원인이고 가로주름은 선천적인 어떤 이 피하 지방층이 부족한 게 원인인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거상을 안 하고 목거상만 따로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목거상과 안면거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안면에서 아무리 우리가 리프팅을 잘 해놔도 또 목처짐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면거상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목거상과 안면거상은 거의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목거상을 하게 되면 턱 밑에 이제 피부를 주로 귀 뒤쪽으로 당기게 되는데 목처짐을 해결하기 위한 목거상은 앞에 절개를 넣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안면거상이랑 같이 해야 되고 분리해서 할 수 없는 수술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안면거상을 위해서는 절개선을 귀를 앞뒤로 이제 따라 돌아가는 그런 절개선과 이제 헤어라인을 따라서 조금 내려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절개선이 내려가는지는 당겨지는 양에 따라서 귀 뒤에서 헤어라인을 따라가는 절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에는 흉터가 없죠. 동양인한테 시행할 수 없는 수술인데 목 뒤에 가운데를 절개해서 뒤로 전체를 당겨서 주름 수술한다. 설마 이런 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술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흉이 생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안면거상의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목주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안면거상과 목구름을 동시에 시행하면 그런 잔주름은 대부분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 목 아래쪽에 있는 잔주름 어느 정도 남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목처짐이 다 해결되고 나면은 턱 밑에 수북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쪽에 절개를 넣어서 이 처진 피부를 앞쪽으로 당겨서 펴야지 펴줄 수 있는 경우다. 이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스마스를 당기는 거고 피부는 거기에 따라서 스마스를 당기면서 자연히 팽팽하게 펴지면서 남는 피부가 뒤쪽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당겨서 수술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목 쪽에도 스마스층이 있고 우리가 스마스층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이 가로주름을 흐리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피하 지방층의 부족 그거를 우리가 채워주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거든요. 미세지방이식 수술을 이용해서 지방이식을 아주 얇게 밑에 깔아주면은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고 또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필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되게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필러는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주름에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양의 필러를 넣게 되면 굴곡은 펴지지만 이 투명한 필러 때문에 더 좀 비쳐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 이식을 통해서 해결하면 그런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살찐 분이 이제 목이 접히더라도 아무데나 우리가 피부가 접히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가로줌이 있는 그 부분이 주로 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분들이 거기다 지방 이식한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정도로 어떤 주름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시술만으로 또 눈에 보이는 만큼 해결하기는 어렵다. 수술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경락 마사지 아니면 뭐 안티에이징 크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움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대부분 피부층 중에서 각질층에 어느 정도 대부분 작용하고 거기에 수분을 유지하는 정도의 작용만 하는 거지 그 이하로는 작용할 수도 없고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화장품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너무 고개를 숙여서 이제 고개를 접는 행위를 많이 하면 당연히 피부 주름이 깊어질 수가 있고 또 너무 높은 베개를 베면 이 고개가 이렇게 턱이 앞으로 숙여진 채로 잘 수밖에 없고 그런 자세가 오래되면 이제 주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